지수 로그 킬러 개념. 거기에다가 그 문제 번호를 한번 내가 부르는 대로 붙여서 써봐. 2번 지수의 계산 거기가 1, 2번. 그 다음 로그의 계산에서 16번. 그 다음에 4 지수 로그의 대소 비교. 지수는 주로 나누고 로그는 뺀다고 그랬어, 그지? 그 다음에 지수의 최후의 보루는 로그 붙이기. 그 다음에 그래프를 항상 떠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했어. 10번. 그 다음 문장제는 하라는 대로 형태. 어떤 함수식을 준 상태에서 일단 문장이 엄청 길지. 문장이 엄청 길어서 겁을 먹기가 쉬운데 그냥 하라는 대로 집어넣으면 그냥 사치견산에 불과한 그런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18번, 23번인데 문장제를 틀리면 갈 대학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역수란 곱해서 1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치환. 그래서 단순히 지수 로그의 계산 쪽의 문제, 킬러 문제가 나올 때 그 치환이라고 하는 개념이 핵심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여기 있는 26문제 정도 중에서 지수 로그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불러준 것처럼 둘, 넷, 8문제밖에 안 된다는 거야. 진정한 킬러 개념의 문제는 오히려 수상화하고 연결해서 문제가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그 밑에다가 수상화 목차를 내가 쭉 적어 놓은 거야. 근데 거기에 해당되는 번호를 또 적어 봐. 5번 유리식의 정의. 그게 14, 17번. 그 다음에 무리수는 항상 정수와 가수로 분리해야 된다고 그랬지? 그치? 루트 7의 정수 부분은 2. 그러면 가수 부분은 루트 7 빼기 2. 내가 왜 가수라는 말을 쓰냐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아야 되는 범위의 소수를 그걸 가수라고 하니까. 마이너스 3.3 그러면 그거의 소수는 마이너스 0.3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가수는 0.7이지, 그지? 이게 로그로도 확장이 되는 거잖아. 로그 2의 7 그러면 정수 부분이 2지, 2. 그지? 그러면 가수 부분은 로그 2의 7 빼기 2가 되겠지. 이렇게 항상 무리수를 보면 정수 부분하고 가수 부분을 분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거와 관련된 게 24번, 26번이고. 그 다음 무리수 상등. 그게 13번이고. 13번은 뭐 미리 얘기하자면 그래. 13번 미리 뭐 넘어가 볼까? 13번 같은 문제는 이게 뭔 소린가 싶은데 아무것도 아닌 게 우리가 배운 게 이런 거잖아. A 플러스 B 루트 2는 0이다. 예를 들어 이런 상태에서 A, B가 유리수다. 이런 말 나오면 우린 이런 걸 무리수 상등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여기는 0, 여기는 0. 이게 수상에서 배운 거잖아. 근데 로그도 무리수인 경우가 많단 말이지. 그래서 이 루트 2 대신에 예를 들어서 로그 3이 들어가도 마찬가지라는 거. 여기는 뭐 얼마? 로그 2가 들어가도 마찬가지라는 얘기. A 더하기 B 로그 2는 0일 때 A, B가 유리수이면 A는 0, B는 0 이런 거지. 그래서 이 문제는 그걸 낸 거야. 그래서 P 곱하기 로그 2 상용로그니까 밑에 10은 생략하잖아. 그 다음에 Q 한 다음에 이 로그 5는 2분의 10이지? 그래서 이게 1 마이너스 로그 2가 된단 말이야.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왼쪽으로 다 날리지 뭐 이렇게. 그래서 이꼴 0 이렇게 되어서 이제 정리만 하면 되는 거야. Q 마이너스 2 플러스 괄호 열고 P 마이너스 Q 그거의 로그 2는 0이다. 이런 식이 되어서
PQ가 유리수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이꼴 0, 이거 이꼴 0 이래서 뭐 킬러 문제라고 하긴 좀 촌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 그지? 그래서 이 무리수 상등이 이 로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얘기야. 이젠 알겠니? 그래서 이건 뭐 별거 없는 얘기고. 그래서 그 무리수 상등이 13번이고 그 다음에 7번 정수론 이렇게 나오지. 정수론에는 특히 중심이 잉여류하고 약수의 개수 요건데 6번, 8번 정수론에 해당되는 문제가 9번, 21번, 25번. 원래 정수론 자체가 어려운데 그걸 이 로그하고 결합시키고 지수하고 결합시키고 그러니까 그래서 애들이 상대적으로 여기를 제일 어려워하는 거야. 실제 킬러 문제다운 문제가 여기서 많이 나와. 그다음에 약수의 개수와 관련된 것은 19번 이렇게 돼. 약수의 개수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하게 먼저 해줄게. 그 문제를 풀기 전에. 약수의 개수야 우리가 모르는 거는 아니지. 뭐 70의 약수의 개수다 그러면 소인수 분해를 하겠지. 소인수 분해를 하면 뭐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약수의 개수가 3 플러스 1, 2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12개가 이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지. 그지? 여기까지는 애들이 뭐 어려워할 건 없어. 근데 거꾸로 약수의 개수가 12개인 제일 작은 자연수를 구하라. 그러면 애들이 헷갈려 하더라고. 사실 약수의 개수가 12개인 정수는 되게 많을 거거든.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수다 그러면 윤미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우선 생각이 드는 건 이 10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과정을 보면 이렇게 해도 나오지만 이 12는 그냥 11 플러스 1 이렇게 해도 약수의 개수가 12개잖아. 그럼 이런 구성이 되어지는 건 이건 뭘 거냐면 2의 11승 이런 거겠지. 그 다음에 3의 11승 이런 거겠지. 그지? 근데 거듭 제곱의 효과는 어마어마해지잖아. 뒤로 갈수록. 그래서 이게 최소값은 아닐 거야. 그래서 약수의 개수가 12개인 어떤 최소의 자연수를 구하라 그러면 저 12를 갖다가 쪼갤 수 있을 만큼 쪼개는 게 좋다는 거지. 거듭 제곱을 하면 점점 커지는 게 승수가 커지니까. 따라서 이 약수의 개수가 12개인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12를 갖다가 최대한 쪼개는 거야. 그럼 2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되잖아. 그러냐? 그런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고치냐면 1 플러스 1, 그 다음에 2 플러스 1, 3 플러스 2 플러스 뭐 하는 거야? 1 플러스 1, 그 다음에 2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여기에 1이 보이고 여기에 1이 보이고 2가 보이잖아. 그지? 그지? 그러면 제일 작은 수는 어떻게 되겠어? 2가 어디에 붙는 게 제일 좋아? 소인수 분해를 한 상태에서 보면은 이 2는 2라고 하는 소인수에 2가 붙는 게 좋을 거고 여기 1과 1은 3의 1승, 5의 1승 뭐 이렇게 붙거나 그지? 그러면 아마 이게 최소의 수가 될 거라는 거지. 맞냐? 얼마야 이거? 뭐 대충 계산하면 60인가? 이렇게 되겠지. 이건 72잖아. 두 덩어리로 나누면 벌써 커지지? 그래서 쪼갤 수 있을 만큼 쪼갠 다음에 이 1 플러스 1한 거 빼고 나머지를 지수에다 올려야 될 텐데 제일 작은 수수에다가 붙여나가기 시작하면 그게 최소의 수가 될 거라는 거. 그게 그 약수의 개수 문제가 19번 문제인데 일단 적어놔봐. 그 다음 방정식과 부등식, 부정방정식, 뭐 절대부등식 이거와 관련된 건 15번, 22번. 뭐 방정식, 부등식이야 뭐 대수의 관점으로 보면 결국에는 뭐 인수분해의 문제일 거고 또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겠지, 그지? 더 세련되다면 그 방정식과 부등식을 이 그래프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뭐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부정방정식은 꼭 기억해야 돼.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 이게 거의 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문제의 조건에 꼭 이런 게 주어질 거야. 뭐 2 이상의 자연수라든가 1 이상의 자연수라든가 또는 정수라든가 이런 말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 부정방정식이란 건 뭐야? 결국엔 순서 쌓인 개수를 구하라는 거 이런 거거든. A, B의 순서 쌓인 개수를 구하라. 그런데 식은 A, B 줬는데 하나밖에 안 주거나 또는 뭐 식은 두 개 줬는데 미지수는 세 개를 주거나 그럴 때 A, B, C가 정수다 이런 말 나오면 빨리 눈치채야 돼. 이건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 바로 그거야. 그러하고 그 다음에 집합의 조건제시법의 해석하고 함수의 결합. 그래서 20번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고난이도 문제는 진정한 킬러 문제는 수 원투 자체 지수로그 범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체보다는 이렇게 수상하와 연결하는 문제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리고 이때 이 킬러 개념은 핵심이 두 개야. 노추, 노가다를 통한 추론. 문제가 어려울 땐 숫자를 집어넣어서 문제를 파악하는 거. 그 다음에 분류, 이 분류가 핵심이에요.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렇게 나누는 훈련. 30번 문제, 21번 문제는 거의 그렇다고 봐야 돼. 분류가 필수로 들어간다는 거.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정수론에서 잉여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잉여류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좀 해줄게. 이거 지우고. 잘 메모해서 거기다 넣어놔야 돼, 개념서에다. 그러니까 잉여류라는 건 뭐냐면 정수는 무한대계지. 자연수도 무한대계고. 그랬을 때 그 정수를 분류하는 기술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3으로 나눈 나머지로 정수를 분류하면 나머지가 0 또는 1 또는 2잖아. 그럼 3개로 분류가 되는 거야. 이걸 잉여류라고 얘기를 해. 그럼 뭐 이론적인 얘기를 많이 할 거 없이 딱 이거야. 어떤 수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고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이며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 두 자리 자연수는 몇 개냐 이런 거. 그러니까 지수로그 문제를 풀다 보면 이 잉여류를 알아야지 푸는 문제가 나온다고. 그러면 그걸 이렇게 쓰면 되는 거거든. 어떤 L이라는 수가 있는데 그것은 2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고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이고 그럼 이렇게 쓰면 돼. 그 다음에 5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다 그러면 5C 더하기 3 이렇게 써놓고 시작하라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어떤 수를 각 변에다가 더해서 2의 배수도 되고 3의 배수도 되고 5의 배수도 되게 하는 수를 찾는 거야. 자, 한 번에 찾을 수 있으면 제일 좋아. 근데 한 번에 찾기가 좀 어려우면 내가 볼 때는 한 번에 확 찾아지거든. 얼마냐 이거? 세 변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2의 배수도 되고 3의 배수도 되고 5의 배수도 돼? 얼마? 7인가? 그렇지 않아? 왜냐면 여기다 7 더하면 짝수가 되니까 2의 배수가 되고 여기다 7 더하면 3으로 묶어지니까 3의 배수고 여기 7 더하면 5로 묶어지니까 5의 배수가 되잖아. 이렇게 한 번에 찾을 수 있으면 좋아. 근데 이건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형태야.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하면 돼. 여기다가 플러스 7을 하고 여기도 플러스 7을 하고 여기도 플러스 7을 하고 여기도 플러스 7을 하고 그럼 이렇게 되잖아. L 플러스 7이라고 하는 것은 2로 묶어져서 A 플러스 4요. 3으로 묶어서 B 더하기 3이고 5로 묶어서 C 더하기 2가 되어서 이 L 더하기 7이라는 수는 2의 배수도 되고 3의 배수도 되고 5의 배수도 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L 더하기 7은 30의 배수가 되나? 그지? 2의 배수도 되고 3의 배수도 5의 배수도 되는 거 30의 배수니까 30K 이렇게 되어서 결국 L은 30K-7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럼 이것은 3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7이라는 얘기가 아니지. 23이라는 얘기지. 그 두 자리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K는 얼마부터 들어가면 돼? 1, 2, 3까지 집어넣으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3개 이런 식으로 찾는 거야. 이게 바로 잉여류야. 근데 만약에 이것을 다시 한번 써볼게.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고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이고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수를 더해서 동시에 2의 배수도 되고 3의 배수도 되고 5의 배수도 되고 한꺼번에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문제에 따라서. 그럴 때는 여기를 잘라 일단. 일하는 거나 비슷해. 어떤 일이 복잡할 때는 나눠서 하면 되는 거야. 한꺼번에 하려고 욕심부리지 말고. 수학도 그래. 그런 다음에 이거는 쉽지, 유진아. 2의 배수도 되고 3의 배수도 되는 수를 찾는 건 쉽잖아. 얼마를 더하면 돼? 1 더하면 되지 않아? 여기 1 더하고 여기 1 더하고 여기 1 더하고. 맞지? 그럼 이렇게 되잖아. L 더하기 1은 2로 묶으면 A 플러스 1이 되고 여기다 1 더하면 3의 B 플러스 1 이렇게 되어서 따라서 L 더하기 1은 2의 배수도 되고 3의 배수도 되니까 6의 배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L 더하기 1은 6K 이렇게 된단 말이야. 6의 배수. 그런 다음에 L은 그럼 뭐가 돼? L은 6K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 즉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5인 수인 거야 일단. 그런 다음에 안 써먹은 거 얘까지 만족해야지. 그래서 그걸 갖다가 여기다 갖다 쓰는 거야 이렇게. 5C 더하기 3. 그런 다음에 또 역시 세변에다가 6의 배수도 되고 5의 배수 되는 수를 찾는 거야. 그럼 얼마야? 금방 찾아지나? 7인가? 7 더하면 6K 더하기 6, 5K 더하기 10. 그지?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7하고 여기도 플러스 7하고 여기도 플러스 7 이렇게 하게 되면 같은 과정을 한 번 더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한 번에 하면 좋은데 안 될 때는 나눠서 작업을 하라 이런 얘기. 우리 승효 졸리구나. 졸리면 저기 서서 하는 책상이 있어. 그래서 꼭 기억해둬야 돼. 수상하 부분을 지금 다시 가서 공부한다. 이거는 약간 비효율이고 문제를 풀다 보면 수상한 내용들이 나올 거야. 그럼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포스트잇에 메모해가지고 자기 개념수 수원이나 수트에 붙여나가는 거.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게 현명하다 이런 얘기. 알겠느냐? 그렇게.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면서 여기 있는 목차들을 정리를 한번 쭉 해보자. 우선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서 질문을 먼저 받자. 모르는 건 다 물어야 돼? 10번 먼저? 그래. 1번부터 하면 좀 지루하니까 그럼 요구하는 거 먼저 하자. 10번. 이런 대수비교 나오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기가 쉬워. 근데 너무 겁먹지 말고 잘 살펴봐. 자연수 MN에 대해서 이것을 만족하는 자연수에 대해서 이거 대수비교를 하라는 거야. 보기만 해도 좀 끔찍하잖아. 근데 우선 여기에서 잘 살펴봐야 될 게 있어. 항상 이 그래프, 이 지수가 나오면 그래프가 머릿속에 이렇게 떠 있어야 되는데 우선 이거를 쳐다보자, 이거. 이거를 일로 잡아 끌고 와봐.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y는 m의 x승 이런 지수함수 1보다 크고 자연수니까 그지? m은 1은 아닐 거 아니야 그지? 1이면 이게 1인데 그러니까 2 이상의 자연수일 거라고. 근데 그게 1보다 크대. 그럼 머릿속으로 그래프를 띄워봐 이렇게. 그럼 1보다 크려면 이 n-5가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커야지. 그지? 그래서 이거를 보는 순간 아 n은 5보다는 크겠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야 된다는 거지. 유진 이해됐어? 또 여기도 찾아봐. 이걸 보면 지수함수 y는 n의 x 이게 생각이 나야 된다고. 근데 그게 1보다 크다지. 그지? 1보다 크잖아. 맞지?
그럼 n은 2 이상의 자연수인데 그래프를 쑥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보면 1보다 크려면 그럼 이 n-8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돼야 돼? 역시 0보다 커야지. 그지? 이해돼? 왜 그러냐면 n의 x승이면 이렇게 돼서 이게 x축이고 이렇게 올라가고 얘가 1인데 그지? 근데 이 1보다는 크다잖아. 그럼 여기쯤 있다는 얘기잖아. 여기서 그래서 이 n-8이 여기서 이렇게 총을 쏴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이 0보다는 더 커야 되거든. 그지? 우리 지환이도 졸린가 봐. 그래서 역시 m은 8보다 어떻게 돼야 돼? 커야 돼. 문제를 보고 이런 걸 즉시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런 걸 보면 말이다.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 1, 그 다음에 m의 n-5, 그리고 n의 n-5, n-8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여기 m과 n이 섞여 있잖아.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정리해 놓는 게 좋냐면 m은 m끼리, n은 n끼리 붙여가지고 식을 정리해 놓는 게 문제 풀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 세변에다 지수에다가 이 지수에다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여기에다가 이걸 곱하는 거지. 이 지수에다가 n-8 n-5 분의 1을 곱하는 거야. 여기 지수에다가 여기도 똑같이 똑같은 거 이걸 곱하는 거야. 이렇게 여기도 똑같이 이거 똑같은 걸 이 지수에다 곱하는 거야. 그러면 어차피 0보다 큰 수를 곱하는 거잖아. 지수에다가. 그럼 부등호가 안 바뀌겠지. 이건 여전히 그대로 1일 거고 이건 약분돼 가지고 어떻게 돼? m에 n-8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이건 n에 n-5분의 1 이렇게 될 거다 이런 얘기지. 이렇게. 저렇게 두고 보는 게 좋을 때가 많으니까. 됐지? 그런 다음 이거의 대수 비교를 하라 그랬어. 바로 뭐야? 지수의 대수 비교지? 그럼 지수의 대수 비교는 어떻게 해?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나눈다고 그랬지? 나눠본다고 했잖아. 두 개를 나눠보면 돼. 이젠 다 끝났어. 그럼 B분의 A를 한번 해보자. 그럼 B분의 A를 하게 되면 얘는 약분되고 없어지고 그지? 그럼 얘만 남겠네. M에 n-8분의 1 M에 마이너스 n-8분의 1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것을 지수 법칙에서 정리하면 M에 두 개 빼면 n-8분의 2인데 그것은 이거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미 저기 정리해 놨잖아. 이거 1보다 크지? 그럼 제곱하면 1보다 크지? 따라서 1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서 B가 이렇게 날아가면 그러므로 A는 B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유진 알겠느냐? 10번 문제. 의외로 쉽지? 그 다음 B와 C도 어떻게 하면 돼? B와 C도 나눠보면 돼. 이렇게 B분의 C 이렇게 해보면 된단 말이야. 찾아놓을 건 다 찾아놨으니까. 그래서 B분의 C를 넣어서 잘 정리를 해놓으면 결론부터 얘기할게. 이렇게 돼. 이 지수 법칙에서 정리하는 건 너희들이 다 할 수 있을 테니까 M에 n-8분의 1 곱하기 n에 얼마야? n-5분의 1 분의 1 이렇게 돼. 이렇게 정리하면 그럼 다 끝났지? 다 찾아놨잖아. 이거 1보다 크고 이거 1보다 크잖아. 분모가 1이잖아. 그럼 이건 1보다 어때? 작겠지? 이렇게 해서 지수의 대수 비교는 나누기다. 그 다음에 그래프의 관점으로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느냐? 어. 유진아, 이 킬러 개념 할 때 졸면 안 되는데? 어. 저기 서서 하는 책상 가서 서서 봐. 자, 지워도 되겠어? 이렇게. 또 유진아, 10번까지 중에서 질문. 졸린 사람한테 주로 질문을 하면 되겠구나. 몇 번? 어? 4번을. 이 이상의 자연수. 이 문제를 똑바로 읽어야 돼요. 1 이상이 아니라 2 이상이야. 그럴 때 이 n의 k분의 4의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fn이라고 한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예를 들어 이런 걸 줘. 이게 바로 뭐야? 노가다를 통해서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라 이런 얘기야. 친절하지 되게. 한번 해보지 뭐. f6은 3이다. 그럼 n이 6일 때잖아. 여기다 6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지. 6에 k분의 4. 이것이 자연수가 되게 한데 그럴 때 k의 개수를 구하라. 그때 자연수 k거든. 어? 그럼 이 k가 사라지지 않으면 이게 자연수가 될 방법이 없잖아. 따라서 4와 약분돼야지. 그래 안 그래? 그지? 그럼 4의 약수가 돼야지. 그래서 k는 1, 2, 4 이 네 개, 이 세 개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것을 자연수가 되게 하는 값은 k는 1, 2, 4 세 개니까. 따라서 그러므로 함수의 정의에 따라서 f의 6은 3이다. 이렇게 노가다를 통해서 이 문제를 파악하라는 얘기야, 첫 번째. 여기까지 이해됐느냐? 근데 뭐라고 그랬어? 이제 거꾸로 n이라고 이제 줬지? 그럼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거잖아. n의 k분의 4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이것이 자연수가 되게 한데 그럴 때 이 k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야. k의 개수가 몇 개라는 얘기야? 자연수가? 8개가 된다는 거야. 8개. 오케이? 그럴 때 뭘 구하라고 그랬어? 이 n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랬다고. 근데 n은 2 이상의 자연수야. 그지? 그러면 이 n을 2의 알파승으로 놓는 게 좋다. 최소값이니까. 3의 알파승은 아닐 거 아니야. 더 커질 테니까. 최소값 구하라겠으니까. 그래서 n은 2의 알파승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이 값이 이렇게 되지. n의 k분의 4알파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이런 식으로. 그지? 그렇게 하고 나면 4알파의 약수의 개수가 몇 개가 돼야 돼? 8개가 돼야 돼. 근데 우리는 지금 최소의 수를 찾고 있는 거지? 그럼 아까 모두에서 내가 설명한 거 기억나지? 약수의 개수가 8개인 최소의 수를 찾으려면 8이라는 것을 일단 쪼개는 게 좋지? 그래 안 그래 그지? 그러면 2 곱하기 4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쪼개볼까? 이렇게 한번 쪼개보자. 그럼 이것은 1 플러스 1이요. 이것은 3 플러스 1이요. 이렇게 되지. 그러냐 안 그러냐? 그러면 1과 3이 보이네. 그럼 8개가 약수인 최소의 수를 찾으려면 2에다가 3승을 붙이고 3에다가 2를 붙이고 어때? 이런 식으로 붙이면 되겠어?
그지? 이렇게. 이해가 돼요? 저렇게.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 4알파라고 하는 것이 2의 3승 곱하기 3의 1승이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럼 알파는 뭐가 돼? 2 곱하기 3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알파가 2 곱하기 3일 때 여기다 집어넣으면 2의 6승이니까 64 이렇게 돼서 근데 이것도 해봐야 돼. 8개를 갖다가 어떻게 쪼개봐야 돼? 최소한 이렇게 2 곱하기 2 곱하기 이렇게도 쪼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사실은 이때가 더 최소가 됐었잖아 아까. 그럼 이것은 이렇게 되겠지. 1 더하기 1 1 더하기 1 1 더하기 1 이렇게 되어서 2의 1승, 3의 1승, 5의 1승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지? 근데 문제는 이 경우에는 이거 이꼴 4알파라고 이렇게 놓게 되면 왜냐면 이 4알파라는 형태의 수가 약수의 수가 8개 나오려면 저것도 되잖아 원래. 이렇게 되면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알파 값은 안 나오지. 그지? 그래서 원래는 이때 답이 돼야 되는데 이때는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지? 원래는 저기에서 나오는 게 최소값일 텐데. 그래서 두 덩어리 나는 여기에서 최소값이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지수 문제라기보다는 정수론 문제인 거야. 참 어려워 이게. 이렇게 약수의 개수. 승희야 이해됐느냐? 어? 32. 거기서도 벌써 더 크구나. 근데 이거 쪼개봐야 돼. 어쨌든. 아까 같은 경우는 세 덩어리로 쪼갰을 때가 최소값이 나왔잖아. 주로 최대한 쪼갰을 때 최소값이 나오는데 이 승수 효과에 따라서 원리가 그런 건데 이 경우에는 2개짜리가 더 작긴 하네. 그지? 근데 3개짜리 해도 어차피 답은 안 되고. 그래서 4번 문제는 이와 같다. 참 어려워. 이 정도 되면은 이건 21번 정도 되는 문제야. 지환이 또 몇 번? 어? 10번까지 중에서 7번. 7번 이런 건 되게 쉬운 문제야. 점 P1의 Y좌표를 구하라.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라고. 그지? 자, 좀 키우자. 그래프를. 문제는 거기다 있을 테니까. 이거는 그냥 총쓰기만 잘하면 돼. 다시 시작해보자. 유진아, 이거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걸 즉시 A, A 제곱이라고 이렇게 놓으면 되지. 그때 이 문제는 뭐냐면 이걸 구하라는 거야. 최종 문제에서 뭘 요구하는지를 잘 봐야 돼. 왜냐면 너희들이 이걸 풀다가 골몰한 나머지 A 값 구한 다음에 답안지인데 A를 싹 쓰고 틀리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 긴 문장에서는 최종적으로 뭘 물어보는지를 꼭 기억해야 돼. 첫 번째. 그런 다음에 이제 시작하면 돼. 자, A, A 제곱으로 놓으면은 여기가 A잖아. 지원아 맞지? 그지? 근데 이게 정사각형이라고 그랬어. 그럼 이것도 얼마란 얘기야? 이것도 A란 얘기잖아. 그럼 이 상수함수 이거. 이게 Y는 A란 얘기잖아. 맞지? 그럼 그거하고 이거 교점, 이 P2의 교점을 구하면 되잖아. 그럼 그거는 이거하고 이거 같다고 놓으면 되잖아. 그러냐? 그럼 X는 뭐가 돼? X는 졸고 있는 유진이. 이 방송을 보는 애들이 유진이가 누군가 하겠다. 야. 됐어? 찾았지? 따라서 이 점의 Q2 좌표 이거
이것이 바로 A의 3분의 1승인 거야. 됐어? 그런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 이게 또 정사각형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 길이도 A의 3분의 1승이겠지. 그러면 이렇게 이어보면 이것은 Y는 A의 3분의 1승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상수함수. 맞냐? 그런 다음에 그거하고 누구하고 만나는 점이야? Q3하고 만나는 점이지. 그러면 걔는 누구랑 같다고 놓으면 돼? 이 Q3 잘 봐야지. 얘지 얘? 얘지? 그래서 이거하고 같다고 놓고 풀면 되잖아. 그럼 X는 뭐가 돼? A의 6분의 1이 되냐? 다 됐냐? 그래서 이 Q3의 좌표가 A의 6분의 1승이 되는 거야. 됐느냐?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그 문제 좀 봐봐. 어디 길이가? 그 단서를 줬을 거 아니야, 문제. 응? BC가 2가 된다고 그랬지? 그 BC가 뭐야? Q2, Q3 이거네, 이거. 그거의 두 곱이 2라고 그랬잖아. 그럼 다 끝났잖아. A의 3분의 1, A의 6분의 1, 두 개의 곱이 얼마다? 2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그지? 그런 다음에 이제 A 값 구하면 다 됐잖아. A 제곱 구하 그러면 돼. 지원아 됐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준킬러 문제라고 보기에도 이렇게 그다지 점 설정해서 총만 계속 쏴서 이렇게 구해나가면 되는 거라. 그다음 유진이 또 10번까지 중에 몇 번? 8번. 아까 목차 정리해서 역시 나오지. 조건 제시법의 해석. A, B의 개수 AM NAM은 바로 뭐야? 이 집합의 원소 개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한 개를 한 개. A, B가 뭘 만족하는? 이걸 만족하는 조건 A, B는 자연수, 그 다음에 자연수 M이야. 그대로 써보면 되잖아. 2의 A승 곱하기 B는 M이다. 바로 이런 거잖아. 이런 형태. 그지? 이것을 만족하는 순서상 A, B가 이것이 한 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디귿번을 보면. 그러면 잘 생각을 해봐. 이것도 정수론이란 말이야. 여기 2의 거듭제곱이 있단 말이지. 예를 들어서 m이 2의 거듭제곱이 나오게 되면 이건 한 쌍이 나올 방법이 없어. 왜 그러냐면 이 m이 벌써 2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게 분리되는 게 2의 제곱에 곱하기 1이요 2의 1승 곱하기 2의 1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이 경우에는 a는 2고 b는 1이고 이 경우에는 a는 1이고 b는 1이고 이렇게 b는 2이고 이런 식으로 벌써 두 쌍이 나오잖아. 따라서 한 쌍이 나오려면 2의 거듭제곱이 이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첫 번째. 그지? 그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라는 얘기야. 사실은. 이 실험을 통해서 이 기억 니은을 실험을 해보면 그리고 이것도 그래. 니은번 풀 때도 그래. 글씨가 잘 안 나오는데 자연수 K에 대해 M은 2의 K승이면 이것은 K다. 이런 거 나올 때는 일반화시켜서 풀 생각하지 말고 K에다가 2, 3 이런 걸 집어넣어서 구체적인 수 가지고 노가다를 해서 추론을 하면 이게 맞다는 게 나올 거야. 그러면서 기억 니은을 실험을 하다 보면 아 이게 M이 2의 거듭제곱이 되면 일단 한 개는 안 되는구나라는 걸 실험을 통해서 알게 해주는 거야. 친절하게. 참 친절한 문제야 이 문제는. 따라서 M은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 안에 2의 거듭제곱 있으면 안 되고 2 곱하기 홀수 이렇게 돼야 되는 형국인 거야. 그래야지 이거는 이거와 같고 이거는 이거와 같다 해서 딱 한 쌍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M은 두 자리 자연수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해줬잖아. 따라서 홀수는 홀수인데 얼마부터요? 5부터겠지? 그래 안 그래?
5부터 할 거라고. 그래서 이 홀수가 되는 수는 5부터 시작해서 5, 7, 9, 11 두 자리 자연수가 있으니까 어디까지 가냐? 49까지냐? 따라서 49까지. 그래서 이 개수를 세면 된다고. 근데 이 개수 세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너희들 이거 풀다가 어떤 애들이 있냐면 이제 급한 나머지 수능 자리에 가거나 막 그런 막 손이 덜덜덜 떨리거든 사실. 이걸 막 세고 앉았어. 5, 7, 9, 11. 진짜 무식한 거야. 그러지 말고 이것을 우리는 수열의 형태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이것은 2k 플러스 1의 형태지? 그 상태에서 k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들어가? 1이 아니지. 얼마부터 들어가? 2부터 들어가지? 5부터니까. 2, 3, 점점점 어디까지 가? 49면. 40. 40이 아니지. 49 나오려면 24까지냐? 이렇게. 따라서 2부터 24까지의 수는 여기에서 이걸 뺀 다음에 양편 넣기지. 이것도 포함되고 이것도 포함되니까 플러스를 해줘야지. 그렇게 해서 23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맞지. 오케이? 이것도 지수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정수론에 가까운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 정도면 그래도 준킬러 문제 충분히 되는 거고. 자, 또 10번까지 중에 질문. 그냥 만만히 볼 문제가 거의 없을 텐데. 지원아, 다 풀었어? 오 번 문제도 한번 볼까? 이 5번 문제 같은 거 나오면 이건 30번 문제야. 거의 30번에 준하는 문제라고 봐야 돼. 왜 그러냐면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건 없어. 그런데 10 이하의 두 자연수 PQ에 대해서 이거 곱하기 이것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순서쌍을 구하라 그러면 홀수일 땐 함수를 여기다 넣어야 되고 짝수일 땐 여기다 넣어야 되거든. 따라서 PQ가 얘가 홀이거나 짝이거나 얘가 홀이거나 짝이거나 그래서 분류가 어떻게 돼?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 거야. 둘 다 짝수일 때, 둘 다 홀수일 때, 하나가 짝수이고 하나가 홀수일 때 이렇게 분류해서 풀어야 되는 거야. 네 번이나 분류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건 30번 위의 문제 혹은 21번 위의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럼 한번 해보자. 첫 번째, PQ가 짝수일 때 그럼 PQ가 짝이면 전부 다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이렇게 짝수인 함수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그지? 그래서 여기다가 P를 집어넣고 이렇게 F의 P 곱하기 F의 Q. 그것을 내가 정리해왔어.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짝수일 때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 2 곱하기 3의 4분의 P 플러스 Q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근데 이게 자연수가 돼야 된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P 플러스 Q가 4의 배수가 돼야지 이번엔.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P 플러스 Q가 4의 배수가 되니까 4, 8, 12, 16, 20. 근데 더 이상은 나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여기까지 나갈 필요가 없어. 왜? 문제를 똑바로 읽어야지. 10 이하의 두 자연수 PQ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벌써 20이면 두 수합이 20이 되는 수는 10을 넘어가니까. 10이 하니까 하나 되는구나. 큰일 날 뻔했다. 졸지 마 그러니까 네가 조니까 이 경우까지 딱 되겠다, 그지? 이 경우는 어느 경우야? P도 10이고 Q도 10이고 이렇게 되는 경우. 그럼 16인 건 어느 경우야? 1하고 15. 큰일 난다. 문제를 똑바로 안 읽어서 이런 짓이 나오는 거야. 얼마하고 얼마부터 시작해? 8, 8 이거냐? 또 뭐 있어? 9, 7 또 7, 9 PQ가 짝수라고?
짝수란 조건이 있네. 미친 거 아니야? 또 재수할 뻔했다. 이렇게, 그지? 이런 식으로. 그럼 12는 10, 둘. 그 다음 얼마? 8, 4. 또 6, 6. 또 4, 8. 또 20. 이렇게. 8일 때는 2, 6. 4, 4. 6, 2. 4일 때는 2, 2. 이런 짓을 4번을 해야 되는 거야. 30번 위의 문제들이 다 이런 식이야. 하나만 더 해보자. PQ가 짝일 때 말고, 둘 다 짝일 때 말고, 뭐 둘 다 홀일 때도 이런 식으로 하면 될 테니까. 4번을 해야 되니까 4번 다 할 생각 없어. 두 번째 여기다 적어온 걸로 하자. P홀 Q짝으로 한번 해보자. P홀 Q짝. 이렇게. 그럴 때 FP 곱하기 FQ 이렇게. 홀수니까 여기다 집어넣고 짝수 Q는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그지? 그래서 그걸 넣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시간 절약을 해서 정리를 해왔어. 2에 4분의 P 플러스 Q. 그 다음 아니다, P 플러스 3이 된다. P 플러스 3. 그 다음에 3에 4분의 Q 플러스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 밑에 4가 있으니까 이것이 4의 배수가 돼야 되고 이것이 4의 배수가 돼야 된다고. 동시에.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P 더하기 3 이꼴 4 알파 이렇게 놓자. 그 다음에 Q 더하기 2는 4 베타 이렇게 되어서 P는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수. 그 다음에 Q는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수. 근데 여기서는 P홀 Q짝이야. 더군다나 이 P, Q는 10 이하의 자연수야. 그럼 다 끝났잖아. 알파가 얼마부터? 1, 2, 3. 여기까지지. 그래서 1 집어넣으면 1, 2 집어넣으면 5, 3 집어넣으면 9 이렇게. 그래서 P는 1, 5, 9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 다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타에다 집어넣으면 되겠지. 베타에다가 1 집어넣을 수 있고 2 집어넣을 수 있고 3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 Q는 얼마 나오냐면 2, 6, 10 이렇게 나오니까 따라서 P, Q의 순서상의 개수는 3 곱하기 3, 9개. 오케이? 이런 식으로 4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환아 됐냐? 이런 식으로. 세 번째, 네 번째는 니네들이 해? 할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자, 됐고. 자, 15번까지만 나가고 쉬었다 가자. 자, 15번까지 질문. (15) 16, 17번까지 질문. 지환이 몇 번? 15번. 자유롭게 좀 불러. 15번은 봐봐. 15번은 이거잖아.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잖아. 그럼 결론은 첫 번째 인수분해가 될 것인가 첫 번째 물어봐야 되고, 그 다음 근과 계수의 관계 여기까지일 거라고. 근데 이거 우선 이 생각이 안 났을 것 같아. 승효는 이 질문을 한 이유가 이 로그 5는 1 마이너스 로그 2라는 사실을 생각을 해냈느냐? 아,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이 로그에서는 5는 2분의 10이라는 걸 꼭 알아야 된다고. 그러고 나면 결국은 이렇게 되잖아. 2차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2의 1 마이너스 로그 2. 그러면은 이건 1 마이너스 로그 2니까 1 마이너스 2 로그 2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인수분해 되는 거 보여? 안 보여? x 1 마이너스 2 로그 2 1 플러스 다 끝나지 않았어? 됐어? 그러면 x는 하나는 마이너스 1이요, 하나는 2 로그 2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되잖아. 그럼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계산만 하면 되잖아. 선생님 이거는 계산 되는데 이거 집어넣으면 이건 10분의 1이지? 선생님 이거 계산 안 되는데요? 그럼 곤란한데. 10에 2 로그 2 마이너스 1 이것은 10에 2 로그 2 10에 마이너스 1 됐느냐? 그럼 2가 위로 올라가고 4가 되고 이렇게 바뀌지 위아래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되잖아. 로그 5는 1 마이너스 로그 2야. 잘 기억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 로그 5고,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는 이거고,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이거를 구할 방법이 있을까? 이건 없는 것 같은데. 이걸 써먹을 때도 있겠지만, 그지? 그래서 15번은 인수분해라는 단순한 것들이 생각이 안 난 거야. 그 다음 또 됐지? 딸려온 문제 이거 꼭 간단하게 보지 뭐. 이건 너무 쉽지? 왜 쉽냐면 뭐 이거 구하라고 그러는데 여기 똥파리 일로 날리면은 AB 9의 AB는 2 이렇게 되어서 두 수의 곱이 나오고, 그래서 AB는 로그 9의 2고, 그 다음 여기서는 A 더하기 B가 루트의 로그 3의 64고, 그지? 그러고 나면 A-B를 구하는 거야. 뭐 A-B의 제곱 이꼴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B 이렇게 되어서 이 구한 거, 이 루트는 사라질 수가 없네, 그지? 그대로 다 집어넣어서 이 A-B만 구하면 되잖아. 한번 구해볼까? 그럼 이거 9는 3의 제곱이지. 2분의 1로 나가지? 그럼 이건 이렇게 되겠네. 루트의 로그 3의 64의 제곱 마이너스 4 AB가 로그 9의 2. 그러면 루트가 싹 사라지고 2의 6승 6이 앞으로 나오고 로그 3의 2 이렇게 나오고 마이너스 3의 제곱 2 나가니까 2 로그 3의 2 이렇게 되었다가 4 곱하기 로그 3의 2가 나오네. 다 끝났지? 이제 알아서 이제 넣어서 계산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제곱이니까 루트로 날아가겠지. 따라서 A-B는 A가 더 크다고 그랬으니까 루트 4 곱하기 로그 3의 2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A 플러스 B, A-B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잘 계산만 하면 끝나는 뭐 그런 문제가 되겠다. 그지? 오케이. 자, 10분 정도만 더 나가자. 또 질문, 17번까지 중에서. 유진이 없어?
지환이 이 14번 잘 했어? 이것도 사실은 로그 문제라기보다는 수상, 수화 문제, 유리식 문제인데, 그지? 윤미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 대입을 했다고? 이거 출제자의 의도대로 정확히 풀어가자. 로그에, 이것은 이렇게 되겠지. 이거는 a제곱 플러스 ab 마이너스 6b제곱. 그 다음 여기는 a제곱 플러스 4ab 플러스 15b제곱 이렇게 나오거든. 이게 뭐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도 아니니까 이대로 놔야 될 거야. 그지? 그런 다음에 뭐가 보여야 정상이냐면 요식을 a제곱으로 b제곱으로 나누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b의 제곱으로 이렇게 나눌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어차피 b는 0이 될 수가 없어. b가 0이면 a도 0이 되고 해서 a와 b는 같은 부호이고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거지. b분의 a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b분의 a 마이너스 9 이꼴 0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t로 치환하면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9 이꼴 0 이것이 되는 거고, 그 상태에서 이것도 역시 위아래를 b제곱으로 나누는 거야. 그럼 이건 이렇게 되잖아. 로그에 b제곱으로 나눠주면 이건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6이 되고, 아래도 b제곱으로 나눠야 되니까 그럼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15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지? 그런 다음에 t제곱 대신에 2t 플러스 9를 갖다가 우선 여기다 집어넣어서 차수를 줄여. 그럼 이렇게 되겠지. 로그에 2t 플러스 그러면 3t 플러스 3 이렇게 되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6t 플러스 24 이렇게 되겠네. 됐느냐? 여기는 10이 생략되어 있는 거. 그 다음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없는데요. 로그에 약분 이렇게 되면 여긴 t 플러스 1이고 여긴 t 플러스 2t 플러스 8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런 다음 어떻게 하면 돼? 더 이상 할 짓이 없으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t값을 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t값을 근해 공식으로 구하면 t는 1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나오네. 그지? 그런데 뭐라고 해? a, b는 같은 부호라고 했지. 따라서 마이너스는 될 수가 없지 이거. 그지? 왜냐면 b분의 a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두 개가 같은 부호라는 건 플러스라는 얘기잖아. 따라서 b분의 a는 1 플러스 루트 10밖에 안 된다고. 이거 넣어서 여기다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산수 계산 훈련시키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다. 자, 20번까지를 확장해서 딱 두 문제만 질문 받고 쉬었다 가자. 자, 질문 20번까지 풀어. 19번을 봐봐. 19번은 또 뭐냐? 전 페이지. 19번은 준킬러 문제이긴 하지만 나한테 강의를 들은 애들은 이거 푸는데 5초 이상 걸리면 재수. 왜 그런가 봐. 이거 로그 보면 이거 살펴보는 순간 이거 x, y, z가 2라는 생각이 들어 안 들어? 로그 법칙이 제대로 머리에 박혀 있다면 저게 바로 보여야 정상인 거야. 그지? 그런 다음에 승희야 이제 어떻게? 이거의 값을 구하래.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되겠지. 여기서는 미지수가 3개고 식은 하나밖에 없어. 근데 그게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그게 뭐든 그 문제의 모든 풀이의 핵심은 문자 줄이기거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z는 xy분의 1 해서 이거 여기다 때려 넣어가지고 정리하면 이게 숫자가 나오게 돼 있어. 이건 확신이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무조건 그러니까 저걸 냈겠지. 숫자가 안 나오는데 집에서 자기 풀지 이런 걸 왜 내고 지랄이야, 그지? 근데 나한테 배운 사람은 이렇게 안 풀고 바로 답이 1이 나와. 왜 그럴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 미지수가 3개인데 식은 하나야. 이걸 만족하는 x, y, z는 몇 개? 무한대개지. 이 x, y, z의 순서쌍의 개수는 얘들아 무한대개인 거야. 당연히 그렇지. 미지수가 3개고 식은 하나인데 1, 1, 1, 1, 2분의 1, 2, 1, 3분의 1, 3, 1, 4분의 1, 4. 이 무한대개지. 그 무한대개의 순서쌍을 여기다 집어넣을 때마다 이 값이 일정하게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그게 어떤 순서쌍이든.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제일 쉬운 순서쌍 1, 1, 1 보이지 않아? 그거에다 쓱 집어넣으면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답이 1이겠지. 이건 야매가 아니야 사실. 이게 다 정교한 방법인데 상수들이 쓸 수 있는. 그게 생각이 안 나면 문자 줄이기에서 넣어서 정리하면 돼. 그러면 이렇게 통분하고 약분하고 인수분해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냥 숫자로 나오게 돼 있다고. 이 문제를 내가 여기다 넣어놓은 이유는 의외로 너희들이 이런 쪽이 약해. 대수에 이런 거 보면 확신이 없어. 조금만 복잡해 보면 이렇게 그걸 전다고 표현하지 겁이 나는 거야. 겁낼 거 하나도 없어. 모든 방문의식의 기본은 문자 줄이기야. 줄여가다 보면 나와. 겁먹지 마요. 이제는 알겠니? 한 문제만 더. 우리 오늘 제일 많이 조른 우리 유진이가 질문해봐. 20번. 오케이. 1부는 이걸 마지막 문제로 한다. 이것도 역시 전형적인 승부수 문제가 맞아. 21번이나 30번 문제일 거야. 우선 말뜻을 잘 보자. 로그 x의 n이래. n은 1에서 300까지 자연수래. 그것이 자연수가 된대. 그 자연수 n의 개수, 여기 n이 왜 이렇게 작아 이거. 자연수 n의 개수를 ax라 하자. 그러고 나서 꼭 친절하게 예를 들어 이렇게 해줬다고. 이 말 뜻은 뭐냐면 너 이 문제가 졸라리 어려우니까 숫자 집어넣어서 직접 실험해봐. 그러면 이 문제의 뜻을 알 거야. 이런 얘기거든. 친절하게도. 사실 나 같으면 안 줘 저런 거. 지가 알아서 노가다를 떼어봐야지. 근데 꼭 친절하게 이렇게 줘. 수능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이렇게 줘. 안 그러면 왠지 미안하다 이거지. 어려운 문제 내서. 그런 표현이야. 그럼 A2 그러면 X에다 2를 집어넣은 거잖아. 그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A2를 한번 구해보자. A2 그러면 로그 X에다 2를 집어넣은 상태에서 N 이게 자연수가 된다. 이런 거거든. 이런 거. 그러면 쉬워졌잖아.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 유진아 N은 2의 거듭제곱이 돼야지. 따라서 이 N이 될 수 있는 것은 2의 0승, 2의 1승, 2의 제곱, 점점점 300까지래 300까지. 그럼 2의 8승까지인가? 그지? 16의 제곱 256이니까. 근데 문제를 똑바로 안 읽으면 이런 데서 망한단 말이야. 9개야? 이거 9개야? 하나, 둘, 셋, 넷. 9개잖아. 9개 맞아? 진짜?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이 경우는 안 되지, 사람아. 2의 0승이면 1인데 로그 2의 1은 0이지. 이런 거 놓치면 안 돼. 문제를 똑바로 읽어야지. 따라서 몇 개요? 이것이 자연수가 되게 하는 n의 개수는 2의 1승부터 2의 8승까지 8개라고. 따라서 A2는 얼마다? 8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됐어? 그럼 다 구했어. A2는 8. 그럼 A3를 한번 구해보자, 유진아.
A3는 밑이 3일 때 n, 이게 자연수가 되는 개수야. 그럼 이 n은 얼마부터 얼마까지야? 3의 1승부터 3의 얼마까지? 3의 4승 되고 3의 5승까지 되나? 243이니까 5개네. 그럼 A3은 5 이렇게 되네. 노가다를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알게 됐어. 그럼 유진아, 이제 A4는 얼마야? 머릿속으로 바로 계산해봐. A4는 몇 개? 얘가 4일 때 4의 1승, 4의 2승, 4의 제곱, 4의 3승, 4의 4승까지 256까지 4개 맞냐? 그 다음에 A에 그럼 5는 빨리 머릿속에 계산해봐. 3개냐? 5의 1승, 5의 제곱, 5의 3승 5의 4승은 625니까 안 되지? 3개. 그 다음 A의 6은 6의 1승, 6의 제곱, 6의 3승 3개냐? 그 다음 A의 7은 7의 1승, 7의 제곱, 7의 3승까지인가? 49 곱하기 7 하면 넘어가냐? 2개냐? 2개. A8은 이것도 2개냐? 그러네. 8의 1승, 8의 제곱. 8의 3승은 300 넘어가지. 이걸 갖다가 우린 노가다를 통한 추론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사실 여기까지 봤으면 이 문제 다 푸는 거랑 다름이 없어. 이제 문제 똑바로 읽어야 돼. 두 눈을 부릅뜨고. 잘 봐. P 집합 이것에 대해서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X에 대하여 집합 X에서 X로의 대응이라고 그랬어. 이런 거 놓치면 큰일 난단 말이야. 정의역도 X고 공역도 X인 거야. 그런 상태에서 이 fx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라는 얘기야. 어디? 이거의 부분집합. 이거의 부분집합. 그럼 여기서도 또 어려움이 좀 있다고 생각 들어서 그럼 이 부분집합 x를 이것도 부분집합이 하나지, 유진아.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fx 그럼 f2는 얼마야? f2는 a의 8이잖아. a2잖아. 근데 a2는 얼마야? 8이지. 그러면 이것은 8. 그럼 이거는 함수 자체도 아니지. 만약에 이거의 부분집합 중에 원소가 하나인 이런 집합을 끄집어냈을 때 이거는 이렇게 되잖아. 2에서 2로 가는 함수 f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A2, F2는 A2고 A2 구해놓은 게 8이면은 8이 어디 있어? 여기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8이 있어야지. 그럼 여기도 8이 있어야지. 왜냐면 X에서 X로의 대응이라고 했으니까. 그러고 가서 만나 봐봐. F2는 A2는 8, F2는 8이니까 이렇게 쓰겠네. 그럼 거꾸로 F8을 구해보자. F8은 A8이고 A8은 얼마야? 여기 구해놓은 거. 2지? 빙고 되네. F8은 이렇게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오케이? 하나짜리 1대1 대응은 없을까? 여기 있네. A4는 4니까 F4가 4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부분집합에서 하나짜리 원소를 끄집어내는 집합 이런 게 있으면 4에서 4로 가는 1대1 대응이 되잖아. 하나짜리는. 여기서 유일하게 하나짜리는 뭐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지. 그지? 2개짜리는 저거지. 이 부분집합 중에서 2와 8을 원소로 하는. 또 있나 봐봐. 잘 봐봐. F2는 8이요. A2는 8이요. A8은 2요. 이렇게 서로 엇갈리게 가는 거. 또 어디 있어? 여기도 있네. 이거 맞냐? 그 다음 얘는 하나만 있어도 되지. 됐어? 따라서 저 2, 3, 4, 5, 6, 7, 8이라는 집합에서 부분집합을 끄집어낼 때 2와 8은 항상 붙어 다녀야 돼. 맞지? 그 다음에 3과 5도 항상 붙어 다녀야 돼. 맞지? 그 다음 4는 혼자만 들어가도 돼. 됐지? 그런 다음에 집을 만들어 놓고 초대를 하는 거야. 놀러 오세요. 그럼
대답 두 가지 맞냐? 따라서 2의 3승까지. 근데 거기서 빼기 1 해줘야지. 놀러 오세요 그랬는데 얘도 꺼져. 그럼 아예 없는 건데. 됐어? 이렇게 해서 7개가 나오게 되는 거지. 지현아 이해됐느냐? 두 눈을 부릅뜨고 문제를 똑바로 읽어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놓쳐서 문제 파악을 못해. X에서 X로이 이런 말이 나오면 정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 그런 상태에서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고. 예를 들면 그냥 아무렇게나 따져봐도 2, 3, 8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해봐. 그럼 이게 X야. 그럼 그 X에서 X로 가야 되니까 이것도 2, 3, 8 이런 식이 돼야 된다고. 근데 저기서 구해놓은 값을 이용해서 이걸 그려보면 F2는 8이고 F8은 2이고 저기 봐. F3은 얼마야? 5잖아. 있어 없어? 없어. 함수 자체가 정의가 안 된다고.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곰곰이 잘 읽어봐봐. 수능에서 이 정도 문제가 나오면 한 21번 정도 되는 건데 이거 풀면 느낌이 쫙 와. 이게 쫙 이게. 와 이번 수능은 성공이라. 30번 틀려도 돼. 뭐 이런 마음이 든다고. 그래서 역시 이 조건제시법의 해석, 그 다음에 함수 1대1 대응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로그라는 수의 특성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괜찮은 문제라는 걸 알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1부는 일단 마치자. 끝.